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입니다. 열린마당 오늘은 일상 속 다양한 정보들을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는 OX 알쏭달쏭 OX 퀴즈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여름철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수칙들인데요. 실제로 재난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바로 지금 여름철이죠. 맞습니다. 네. 여름은 사실 휴가에 즐거움이 있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폭염이나 폭우,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 사고도 정말 많이 일어나는 달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름철 사시사철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지만 특히 여름철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네. 안전한 여름을 위한 안전 수칙들 꼭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의 안전한 여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를 또 모셨습니다. 네.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의 송창영 박사님 그리고 광주남부소방서의 김홍규 소방장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부터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 광주대학교 대학원 방재안전학과에서 제가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데요. 저는 재난안전 관련된 연구나 책도 좀 쓰고 있고 여러 기관에 자문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예. 자, 우리 송창영 박사님은 근데 여름이면 여기저기 많이 불려나가신다고 그러는데 어딜 그렇게 불려나가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언론 방송국에 이제 사고가 나면 많이 이제 출연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고 전에 행정안전부나 경찰청이나 지금 소방청이나 또 산림청 이런 곳에 많이 먼저 자문을 많이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안전 수칙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쏭달쏭 OX 퀴즈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네. 자, 첫 번째 문제. 폭염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문제라고 합니다, 박사님. 네. 제가 먼저 근데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서 4천, 5천만이 원하는 객관식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죠. 첫 번째 네. 문제는 OX가 아니고. 예. 자,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되는 일일 최고 체감 온도는 몇 도씨일까요? 1번 예. 36도, 2번 37도, 3번 38도, 4번 39도. 나왔어요. 김성환 예. 위원께서 예상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가 네, 자, 폭염 중대 경보에 대한 문제인데 올 6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목숨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에 대한 경고인데 이 경보가 이제 일단 발령이 나면 즉각 야외 활동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더운 여름이라고 해도 사실 아까 운동도 말씀하셨는데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예. 어떤 기준이 있으면은 이거 넘었다. 그러면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폭염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폭염 중대 경보 발령을 이제 시행을 하는데 문제 다시 한번 드리면 네.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되는 체감 온도는 몇 도일까요가 오늘의 문제고 사지선다형입니다. 네. 1번 36도, 2번 37도, 3번 38도, 4번 39도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방청객 분들도 지금 거진 다 쓰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자. 지금 한 분이 네. 예, 자, 지금 거의 3번. 다 3번이네요. 예. 38도가 나왔는데 예. 우리 패널들도 다 3번이고 우리 방청객에서도 다 같이 38도인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내려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과연 정답이 3번일지. 네. 네. 박사님 정답 알려주실까요? 정답은 3번 맞습니다. 첫 문제라서 좀 쉽게 내주신 것 같은데. 상당히 이유까지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어느 숫자는 분의, 조금 예. 안 맞았는데 예. 저는 김산옥님한테 네. 만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했어요. 네. 관련 내용 근데 좀 여기 이제 플러스 1점 더 주나요? 1점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2008년도에 저희들이 폭염에 대한 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두 개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폭염주의보, 하나는 폭염경보밖에 없었어요. 맞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일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씨 이상이 네, 맞아요. 이틀 이상일 때는 주의보, 예. 그리고 35도씨 이상이 이틀 이상일 때는 폭염 경보가 있었죠. 예. 근데 올 6월 1일부터 폭염 이 중대 경보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중대 경보. 기존의 주의보와 경보는 안전 약자인 어르신들이라든가 이 심장 질환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극한 기후 변화 때문에 굉장히 더위가 이렇게 심하게 더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예.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건강한 성인도 위험하다 해서 폭염 중대 경보를 새로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포스터도 나오고 있네요. 네, 예. 지금 포스터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폭염 중대 경보가 발생하면 건장한 성인도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야외 활동이라든가 야외 작업은 전면 중단을 하셔야 즉시 됩니다. 그 순간 중단을 해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쉴 곳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겠고 또 가능하면 안전 약자인 어르신들이라든가 이 심장 질환자분들은 가족분들이나 주위분들이 좀 확인 전화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해주시고 폭염에서 기본적인 것이 물, 그늘, 이 휴식이거든요. 그래서 저 물, 그늘, 휴식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중단, 이동 확인. 네. 예. 그리고 기본 행동 수칙 3가지가 김성환 위원님 보셨죠? 예. 뭐라고요? 물 그늘 휴식. 물, 그늘, 휴식. 네. 아니 근데 박사님 음. 자연재해 사고 중에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이 폭염이라는 게 정말 맞나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거나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다시 재확인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되게 신뢰하기 힘든 그 얼굴인가 봐요. 좀 그러긴 그런데 참고로 태풍, 홍수, 지진 각종 자연재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 통계인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그 통계 연보를 보니까 2024년도에 121명이 자연재난에 의해서 사망을 했는데 그중에서 자그마치 89%인 거의 90%에 가까운 숫자가 전부 폭염 환자였습니다. 폭염 환자가 약 한 자연재난 전체의 거의 90%에 가깝고 나머지 이제 태풍이라든가 침수라든가 극한 호우라든가 예. 그다음에 폭설 이런 것에 의해서 단 10%밖에 안 되고 폭염 환자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폭염을 혹자들은 뭐라 하냐면 조용한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섭네요. 저희가 뉴스를 날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 줄은 맞아요. 또 오늘 또 처음 알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특히나 이 고령층의 폭염 사고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들에게 경보 알림 제도라는 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게 어떤 이제 제도일까요? 이게 지금 극한 기후 변화 때문에 폭염 환자들이 우리 한반도에서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폭우라든가 침수는 보이지만 이 폭염 환자들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경각심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해가지고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진 제도가 행정안전부 안전 디딤돌에 부모님이 계시는 거주지를 등록을 하면 그 가족들한테 우리 굉장히 무더위가 됐었을 때 가족들한테 자식들한테 그걸 알림을 해주면은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있고요. 보건복지부에는 좀 더 도전적으로 이 폭염 중대 경보가 발생하면 들에서 노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거주가 굉장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적으로 하루에 2회 이상 안부를 전하는 이런 제도를 올해부터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제도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자, 알쏭달쏭 OX 퀴즈 3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의 송창영 박사께서 3번째 문제를 준비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집중호우에 관한 문제를 준비를 하셨네요. 네, 방금 전에 얘기도 조금 나왔는데 집중호우는 시골보다 도시가 더 위험하다. 아, 이거 OX 퀴즈인가요? 네. 네. 아니 근데 OX 뭐 퀴즈입니다. 집중호우가 뭐 도시든 시골이든 상관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월등하게 한쪽에서 시골이든지 도시든지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월등하게 더 피해가 큽니다. 아, 차이가 나요? 네, 많이 납니다. 집중호우가요? 네. 우리가 보면은 집중호우가 내리면은 생각보다 쉬운데? 사실
사실 이 농촌 지역의 피해가 워낙 산사태가 많이 나니까 집도 많이 무너지고 네. 또 인명 피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시골이 더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 도시에 집중호우 내리면은 또 워낙 많은 인구가 살기 때문에 또 도시가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헷갈리는 문제일 듯 싶습니다. 네. 자, 집중호우는 시골보다 도시가 더 위험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면 O,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정하셨나요? 예. 아, 고민이 길어집니다. 아, 네. 하나, 둘, 둘, 셋, 셋. 들어주시죠. 아. 이것도 다 합쳐서 지금 X는 두 두 분밖에 분. 없고 나머지 패널 분과 우리 또 방청객 분들은 다 O를 들었습니다. 네. 집중호우는 시골보다 도시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제가 정말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예. 네. 아니 근데 문제를 내준 우리 박사님께서 흐뭇하게 뭔가 웃고 네. 계신데.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정답 뭔가요? 네. 정답은 옵니다. 와. 아니 그러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문제를 내놓고 보니까 이렇게 재밌는 문제였나 싶을 정도로 네. 생각보다 재밌네요. 예. 그런데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백이 세계적인 재난안전 석학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현대 사회는 위험 사회다.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또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더 위험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실질적으로 폭우가 왔었을 때 집중호우가 오면 시골은 아무래도 숲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 흙이 스펀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도시는 어떻게 돼요?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에 의해서 빗물이 오롯이 하수관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 침수 위험이 더 크고 또 도시는 아무래도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호우가 오면 감전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극한 기후에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사망자와 피해가 더 크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무안에서 시간당 142mm의 폭우가 왔거든요. 맞아요. 예. 이거를 우리가 재난 쪽에서 빈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보통 30년 빈도다, 100년 빈도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그 무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년 빈도, 2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비가 작년에 무안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 빈도는 그 지역마다 빈도가 틀립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142mm가 광주의 전남대학교 앞에 용봉천 쪽에 왔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빈도로 환산해보면 광주에 만약에 그 비가 왔으면 약 500년 빈도의 폭우가 온 걸로 환산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폭우에 우리가 노출돼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심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위험하다는 것의 기준이 아까 김윤아 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네. 이 또 도시에는 또 인구가 지금 밀집되어 있고 또 이제 집중호우잖아요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도심이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도심의 지하 주차장 사고도 맞습니다. 아까는 뭐 침수 그 도로였는데 주차장에서도 우리가 꽤 큰 인명사고 있었잖아요. 우리 포항에서 우리 네. 모자가 이렇게 고립이 되어가지고 사고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 지하 주차장이 점점 더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항상 낮은 곳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에 대비해서 과학적이고 뭔가 항구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 문제는 시간당 강우인데 우리 지금 도시의 보통 하수관이 30년 빈도의 폭우, 30년에 한 번 생길까 말까한 폭우에 견딜 수 있게 그렇게 하수관이 만들어져 있죠. 예, 설계가 되어 설계가 있는데 돼 있죠. 예. 실질적으로 광주 금단산 같은 경우에 그쪽 거기가 어디죠? 금호지구 쪽인가요? 예. 그쪽이 2020년도에 100년 빈도의 폭우가 왔거든요. 작년에도 그 신안교라든가 이쪽 보면 거의 200년 빈도의 폭우에 네. 우리가 노출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극한 기후에 이미 도시가 견딜 수 없을 만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36개가 정답이다. 가능하면 폭우가 예상이 될 때는 예. 높은 곳으로 우선 생명을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이고 예.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 북구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약 6개의 조류조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로 미시라든가 초등학교 운동장을 50m, 100m 수직으로 팝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형 물탱크를 만들고 그 위에는 인조 잔디 구장을 만들어서 평상시 때는 우리네 초등학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머전시 상황에 엄청나게 비가 오면은 그 동에 가둬야 할 물을 거기다 다 가둬두는 거죠. 그 집중호우라는 것은 이제 갈수록 예측할 수 없는 맞아요. 이 예. 자연 재난 현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저지대 침수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께서는 올해도 꼭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열린마당 오늘은 이렇게 여름철의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안전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답 바로 네. 좀 알아볼게요. 너무 궁금합니다. 예, 이거 예. 아니면 창피한 얘기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소방자님. 네, 정답은 X입니다. 와! 방청객분들이 다 맞추셨어요. 네. 야, 아니, 소방관님 1위가 그러면 아니에요? 1위가 아니에요? 그러네. 네, 맞습니다. 네, 전국 맨홀 443만 개 중 전국은 7%가 이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광주시는 10만 개의 맨홀 중 고작 3%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머나. 야, 그럼 그렇군요. 평균보다도 많이 떨어지네요, 수치가. 네, 맞습니다. 이 기준은 2025년 기준이고 이제 지금 더 설치를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그래도 광주시가 계속해서 또 진짜, 노력은 하고 진짜 있잖아요. 네. 하고 있어. 네. 아니, 근데 네. 죄송한데 이제 저는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가지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전국의 17개 시도를 수십 년 동안 평가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예. 죄송스럽게도 우리 광주 전남이 그 안전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다음에 또 재난에 대응하려면은 저희들이 이제 보통 4M이라고 하는데 재난에 대응하려면 사람과 소위 인력과 장비와 자재와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결국은 사람과 장비와 자재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재난 관련된 예산도 굉장히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세금을 내면 보통세 1%를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적립된 돈이 17개 시도 중에서 하위 그룹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뭐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도 받고 그러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유, 좀 한편으로는 또 씁쓸하기도 하면서도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되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1위가 이게 목표네요. 우리 광주시의 목표. 그렇죠. 그 사실 지난해인가 또 광주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 맨홀에 빨려드는 그 분을 또 이제 구하신 그런 맞아요. 부분도 있었고 예. 몇 년 전에 또 서울에서도 안타까운 맨홀 사고도 있었잖아요. 이게 안 보이니까. 맞습니다. 그 서울 경기도에서 특히 이 맨홀 관련된 사고가 많은데 거기에 빨려들기도 하고 거기서 폭발해가지고 버스를 들어 올리기도 하고 난리가 났죠. 이런 사고가 빌빌비재합니다. 아유, 자, 이렇게 재난안전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광주 지역의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은 전국 1위가 아니고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예. 좀 더 관계기관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째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창호 네. 박사께서 준비를 하셨죠? 네.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자동차를 주행하다 보면 도로변 주변에 인공 절개 사면은 자연 사면보다 산사태 위험이 높다. OX입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단어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절개 사면은 비탈면이고 예. 자연 사면은 그냥 평평한 면인가요? 아니, 자연 사면은 원래 산 그대로이고 네. 만약에 뭐 포크레인이라든가 소위 굴착기가 건드려 놓은 것은 인공 사면이라고 보시면 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공 절개 사면이라 함은 네. 도로나 철도 등을 내기 위해서 원래 지형을 인위적으로 깎아서 만든 경사를 인공 절개 사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깎아서 인공적으로 깎아서 만들어진 사면이 인공 절개 사면이고요. 우리가 또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옆에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산사태 같은 거 막기 위해서 그물망 같은 맞아요, 걸로 이렇게 맞아요. 덮어놓기도 네. 하고. 자, 과연 이렇게 좀 인공적으로 깎아서 만든 비탈면이 자연 상태의 비탈면보다 더 위험할까? 그러니까 아니다. 뭐 둘 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X. 네. 인공 사면이 좀 더 위험하다 하면 O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인공사면이긴 하지만 또 안전장치를 해놨으니까 오히려 더 안전할 것 같기도 그럴 하고.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네. 거기서 헷갈리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네. OX니까 아. 네.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도로변의 인공절개 사면은 자연 사면보다 산사태 위험이 높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 하나, 둘, 셋. 셋. 정답은 들어주시죠. 과연 그러면 정답은 뭘지 박사님. 예, 정답은 옵니다. 잘 맞히셨습니다. 네. 난 처음부터 이거 했어요. 럭키맨. 네, 역시군요, 박사님이. 네, 정답 정확하게 해설도 거의 비슷했는데 우리나라의 토목학회나 건축학회나 방재학회에서 이렇게 산사태를 연구한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이 인공절개 사면에 우리나라의 산사태의 거의 80~90%에 해당합니다. 아이고. 실제 저도 이제 그동안 10수년 동안 이 산사태에 관련된 방송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가서 보면 과수원을 만든다라든가 혹은 운동시설을 산 중턱에다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 운동할 수 있는 장비들 만들어 놓기도 하고 어설길을 만들기도 하고 터널을 만들기도 하고 도로를 만들기도 하고 인간이 인공적으로 뭔가 거기를 건들면 산사태가 나지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맞아요.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운전을 하실 때 어. 가능하면 주변에 공사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폭우가 온다 그러면 가능하면 주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인공절개 사면이어도 경사가 조금 낮으면은 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할까요? 우리나라의 산의 특성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위가 많은 게 있고 또 흙이 많은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높고 낮은다고 해서 산사태가 낮은 곳은 산사태가 안 일어난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름철 폭우가 오면은 항상 침수의 위험도 있고 또 산사태의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침수가 끝나고 나면 집중호우가 끝나고 나면 식중독도 위험도 있고 감전 위험도 있고 이게 계속 세트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가능하면 이 여름철 자연재난 기간에는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소방장님, 그 산사태의 평균 이동 속도가 꽤 빠르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네, 산사태는 평균적으로 약 40에서 50km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피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조 증상을 먼저 확인하고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요. 산울림이 있거나 그리고 또 흙탕물이 쏟아져 내린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산사태의 진행 방향을 따라서 가시는 게 아니라 산사태의 진행 방향, 직각 방향, 즉 좌우측으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속으로 얘기하면 40에서 50km 정도 된다라고 하면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도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과거에 우리가 서울의 우면산 산사태가 네. 발생해서 네. 제가 그 우면산 산사태 일어났을 때 방송 촬영차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실제로 영상 보시면 한 80m가 산사태가 일어나는데 실제 그 CCTV 영상을 보면 한 50초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800m가 붕괴되는데 50초면 100m로 한 사람이 보면 6.25초가 나와요. 그러면 100m를 6.25초에 달린다는 얘기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우사인 볼트가 9.58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가 그 우면산에 있었어도 생존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다. 결국은 일본에서는 이 산사태에 대한 전조 증상을 별로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블루존, 레드존이라고 해가지고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레드존이라고 해가지고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안전한 그렇죠. 예. 것으로 대피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예. 네. 자,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알쏭달쏭 OX 퀴즈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돼가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벌써요. 김홍규 예. 소방장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네. 주관식 문제를 또 네, 준비를 맞습니다. 하셨다고요. 진행해 주시죠. 네,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요소는 안전 땡땡땡에 신고한다. 이 땡땡땡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네.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자, 행정안전부가 이제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 신고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앱의 이름을 좀 맞춰주시면 됩니다. 안전 이거는 땡땡땡이네요. 주관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OX판은 내려놓으시고요. 안전 더워서요, 땡땡땡인데 어. 이것도 사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선 그럼 바로 좀 정답 네. 알아볼까요? 자, 박사님? 네. 예. 정답은 안전 신문고입니다. 맞아, 네. 맞아. 네. 제가 다 알려준 거예요. 뭘 다 알려줘요? 아니, 여기 방송 가기 전에 네. 제가 다 알려줬던 거예요. 안전 네. 신문고. 아, 네, 자, 그렇군요. 관련해서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지금 포스터를 보시면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호우와 태풍, 산사태, 폭염, 그리고 물놀이 안전까지 여름철 재난 안전 위험 요소 집중 신고 기간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 신고를 어디로 해야 되나요? 네. 언제 어디서든 지금 여기 위험한데? 라고 생각되시는 모든 장소를 여러분들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신 후에 이 앱을 이용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엄청 편하네요. 용벽 붕괴가 예상되는 지역, 또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 낙석 위협이 있는 지역, 공공장소 음수대가 관리가 미흡한 지역, 그리고 마지막 하천이나 호수 등 근처에 있는 안전구조함, 인명구조함이 있습니다. 거기가 네. 미흡하다. 모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미흡한 곳에 사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이 위험한 지역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집 주변이나 근처 가서 위험하다 싶으면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어디에 올리는가가 오늘 문제였죠. 안전 신문고라고 하는 곳에 올리면 됩니다. 자, 뭐 올리는 거는 올리는 건데 그래도 뭔가 당근과 채찍, 당근이 있으면은 더 많이 조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우수 신고자들에게 쿠폰과 또 소소한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내 동네 안전을 내가 먼저 지키고 또 소소한 혜택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현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 어떤 지자체는 이런 위험한 것들을 발견하면 지자체장한테 바로 실시간으로 면담 요청할 수 있고 면담할 수 있는 그렇게 체제를 만들어 놓은 데도 있거든요. 우리도 조금 가능하면 좀 더 도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안전수칙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알고 공유해서 가는데 두 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해서 너무 또 민감하게. 이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안전 염려증 뭐. 근데 저는 지금 한 20몇 년 동안 이 자연재난, 사회재난, 재난을 연구하고 또 그 사망자들을 직접 보기도 하고 피해자 가족들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했는데 점점 더 극한 기후 변화와 또 사회화 때문에 불확실성에 기인한 예견하지 못한 사고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점점 더 겸손해지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재난 안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정말 아무리 정말 지나칠 정도로 대응을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네. 알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자연재해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자, 오늘 김성환 의원께서는 네. 그렇게 조금 성적이 좋지 않긴 합니다만은 오늘 네, 많이 배우셨나요? 예, 오늘은 제가 그래도 선방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타율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송창녕 박사께서 말씀하시는데 위험 없는 곳을 가지를 말하겠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예보가 있잖아요. 네. 굳이 내가 가야 될 일, 내일 가도 되는 일을 오늘 굳이 가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한 번 정도 더 안전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일을 내일 미뤄도 그렇게 죽을 일은 아닐 것 같으면 조금 더 겸손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산홍님은 어떠셨어요? 저희들도 이렇게 막상 그 장면을 봤어도 그때는 어떻게 하면서도 꼭 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꼭 잊게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곧 장마철이 좀 더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런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또 준비할 건 좀 준비를 하고 이런 재해를 막기 위해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네.
뭐 과하게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배워보고요. 제가 아무래도 수업을 많이 돌아다니니까 어르신들한테도 이 안전신문고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를 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우, 정말 두 분 덕분에 오늘 저희 참 많이 배웠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 소방장님께서는 좀 위험한 순간이나 어떤 상황들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끝으로 한 같거든요. 말씀. 예. 네.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우리 광주에는 빛골 국민안전체험관이 그리고 또 전국에 많은 소방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체험을 미리 경험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실제 재난 현장, 그 상황에서 더욱더 안전하게 그 상황을 모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을 체험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